반갑습니다. 키라고 하고요. 바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오늘은 5가지 질문으로 제가 인생 문제의 건축적 이해라는 강의가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는 게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맥스? 좀 오버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주마등 이렇게 쭉 지나가듯이 제가 이렇게 스킵 좀 더 Q&A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눌 어떤 자료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일을 계속 해나가는 방식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누구세요? 저 잘 모르실 테니까 오늘 저를 잠깐 소개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 중에서 내 일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세요? 네, 아키 씨입니다. 제 옆모습이고요. 그렇죠? 제 명함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돼 있어요. 다양한 관심사를 그리고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제가 꽤 오래전에 만든 제 옆모습인데 저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쭉 설명을 해드리면 이따 또 나오겠지만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아키씨고요. 공장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홍대에서 아까 뭐 홍대에 계속 계셨는데 팩토리라는 복합문화 공간을 2006년부터 꽤 오랜 기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인생도서관이 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게 되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아주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 공장장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뭐 문화기획자라는 얘기도 듣지만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저는 스스로를 그냥 아키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데 건축을 전공했고요. 건축을 전공했지만 공간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제너럴리스트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리스트라는 말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없고 두루두루 뭔가를 제가 이제 정보적인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도 해드려요. 너 누구니라고 하면 계속 아마 질문책을 낼 텐데 저가 하는 책 작업 역시 저는 좀 건축적 행위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제가 이제 건축이라는 것이 어떤 빈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안에서 채워지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구조, 아키텍처를 책이라는 폼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기억, 생각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채우시면서 스스로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규정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책 시리즈가 이제 쭉 있는데 첫 번째 책이 인생의 구조를 보여주는 인생 질문이고 두 번째 책은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인생을 구동시키는 저는 커다란 축 2개가 욕망과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욕망 질문과 개념 질문이라는 개념 질문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관계망 안에서 관계 질문 책이 나오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미래 질문이 나오면 이 5권의 질문하는 사람으로서의 아키 씨 역할은 책은 5권으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책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책도 쓰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설명을 드릴 때 건축 연구하는 일을 사실 20대 때는 좀 20대 내내 했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회사를 나오고 나서 회사를 나온 이유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다가 2000년대부터는 21세기부터는 컨설팅 일을 시작을 했어요. 컨설팅 일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저는 뭔가를 궁금해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일을 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근데 그 질문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주로 전공하고 상관없는 비즈니스 컨설팅을 한다거나 어떤 또 다른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도 가끔 하기 때문에 전공이 아닌 일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계속 말씀하셨지만 신학 하시다가 그죠? 다 다른 거 하시잖아요. 체육 하시다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게 가능하지? 라고 할 때 일단 궁금하고 몰라서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컨설팅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몰라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른다고 스스로 모른다는 걸 인지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르기 때문에 매번 제가 확인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왜 당연한 걸까요? 라고 제가 다시 물어보면 사실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잘 보시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당연한 걸까요? 라고 물으면 정확히 대답하실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태도로 저는 사실 컨설팅이라는 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은 아키시기 때문에 아키가 머리로 한다 해서 아키 브레인이라는 회사로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주마등처럼 지나갈게요.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것만 공간 베이스이긴 하지만 우리의 물질적 환경이 물질적이거나 혹은 가상적 환경이 전부 다 공간에서 벌어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간, 기술, 컨텐츠, 문화가 복합적으로 굴러가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리서치도 하고 어떤 컨셉도 만들고 전략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많죠. 제 이력을 이런 식으로 큰 화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그래도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언제 태어났는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이력들을 키워드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들을 제가 20대 때부터 쭉 했었는데 이것이 이후에 나오는 제 작업들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돼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일 하나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디자인을 하거나 공간 디자인을 하진 않아요. 그 스페이스 아키텍트로서 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기 이전 작업. 개념적으로 새로운 공간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구현돼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 공간들을 풀어내야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전략하고 컨셉을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게 이러니까 더 어렵죠. 설계하기 이전에 어떤 추상적인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예요. 추상적인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것들이 이런 공간으로 구현되면 이런 식으로 구현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분들이 설계도 하시고 뭐 인테리어도 하시고 이런 거죠. 이런 하나만 예를 들면 오피스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오피스의 미래라는 건 여러 가지 역사적 흐름이라는 게 있을 텐데 자율좌석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변화도 있고 사람들의 개념도 바뀌는 데 있어서 근미래 오피스라는 건 아마 제도적인 문제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이 결정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념을 만들어서 구현된 사례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지어진 게 내가 일을 하는 6개의 모드를 만든 거예요.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모드를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 일하고 싶을 때 카페 가서 하고 싶고 도서관에 가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숲에 들어가서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개인 중심으로 조직 관점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근데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요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만드는 작업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아이디어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구현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뭐 이런 어떤 요소들을 제가 다 규정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로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서울에 가시면 거대한 연구단지가 있는데 거기서의 전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왜 필요한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일들을 하고 어떤 디자인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만들고 설계사무소와 같이 설계하는 거를 제가 같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주로 가이드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거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실질적인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인데 제가 어떤 디자인적인 거를 한다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컨셉, 브랜드적인 컨셉과 그리고 전략과 돈에 대한 문제를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일을 근데 쭉 했었어요. 지금도 가끔 하고 있고 제가 하는 역할은 주로 전략적인 기획이나 사업 기획, 공간에 대한 기획, 브랜드에 대한 기획 그리고 디자인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제가 직접 디자인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뭐 코딩도 하고 사람들은 제가 직접 뭐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기능들로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보면 주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하는 거였죠. 그것이 뭐 좋거나 싫은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의 일을 서비스하는 것도 내 일이잖아요. 그죠? 내 일이기도 한데 제가 규정하는 마이 워크라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내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일이라는 것의 정의는 뭘까요?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재미도 있고 자기가 밥벌이도 할 수 있고 의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한 내 일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가져온 질문이기도 하죠. 인생이 하나의 프로젝트라면 제가 수행했던 많은 프로젝트들처럼 삶이라는 게 하나의 프로젝트면 도대체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왜 하는 거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것을 제가 이제 프로젝트 라이프라는 언어로 책을 쓰게 되는 거죠. 인생 문제를 건축적으로 한번 이해해 봐야겠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 일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프로젝트는 이게 이제 우주예요. 우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서 진행된 누군가는 이걸 우리의 삶이라는 프로젝트를 우주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강진이라는 공간적 배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건 우리 모두 지구에서 삶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내가 한번 규정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휴먼 라이프 폼이다 이런 폼이라는 말을 잘 써요. 책이라는 폼, 건축이라는 폼, 뭐 이런 미디어 폼처럼 여러
여러 가지 폼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라이프 폼 중에서도 이제 휴먼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라이프 폼으로서 on and around the earth, 우리 지구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거나 지구 주변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하고 있죠. 화성을 간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 이것을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알게 되셨죠.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로서의 경험들을 하고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 다 직감적으로도 알고 체감을 많이 하죠.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러한 영향들이 왜 생기는 걸까?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런 이슈들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 라는 것들을 계속 저는 이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합의할 수 있는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규정이 첫 번째부터 되지 않았어요.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 대체로 컨셉을 만들기 전에 프로젝트 고를 먼저 세팅을 하는데 우리 전지훈 대표하고 둘만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합의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고울에 대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20-30명 있으면 몇 개의 고울이 있을까요? 최소한 5개.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고울이 아까 단습적으로 생각하는 고울들이 있어요. 행복해져야지, 어떻게 돼야지, 뭐 성공해야지. 단습적인 고울 말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이런 고울이 있는 분도 계셔서 다르긴 하지만 서로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프로젝트 고를 내가 세팅할 수 없으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언제부터 혹시 하게 되셨나요? 나는 보통은 누군가?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면 저는 나는 나라는 게 대체 내 일에서 이제 나라는 게 뭘까? 뭘까를 굉장히 고민을 올해 10대 때부터 저는 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 얘기 워크숍하면서도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낙서를 해요. 이런 낙서들을 해요. 삶이라는 게 뭘까? 뭐 이렇게 이제 뭐 꼭 건축을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레이어들이 내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어떤 삶을 이해하는 그림 말고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 레이어로 한번 나눠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낙서를 해요. 나는 어떤 맥락 안에 존재하는 걸까? 내 주변에는 어떤 공간이 있고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표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엑셀을 펴서 이런 도표를 하나 그려요. 인간은 이렇게 이제 거대해져요. 이름 지어지지 않은 공간에서 우리가 이름 짓는 우주라는 공간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름 지을 수 없는 것, 이름 지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관측된 어떤 우리의 유니버스가 있고 개념적으로는 유니버스밖에 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유니버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모르겠고 그래서 노 네임 스페이스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공간적이거나 시스템적인 어떤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서 사람이라는 주체는 혹은 사람의 연결의 주체들은 뭔가를 해요. 뭔가를 뭐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닐까? 굉장히 이제 단순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활동들이 다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순환적 구조를 가지는 어떤 우리 개인으로서는 기억을 쌓지만 인간의 집합체는 어떤 이러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뭐 저 표만 가지고도 1시간 얘기 우리 나누면 참 재밌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키워드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복잡한 인간의 삶의 이 복잡한 어떤 관계 형상들을 제가 6개 레이어로 나눠버렸어요. 6개 레이어 정도니까 인간의 삶을 설명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 6개 트랙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하는데 나를 규정하는 나의 맥락적인 삶의 맥락을 이렇게 6개로 나눠요. 나라는 규정되지 않은 I am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규정되지 않은 내가 있고 실제 존재하는 나는 이러한 맥락 안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계속 시간이 변하면서 바뀌는구나. 나의 정보도 바뀌고 공간도 바뀌고 그죠? 사람도 내 주변에서 바뀌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주변의 물건이나 콘텐츠 여러분들이 10대 때 좋아했던 책을 뭐 지금도 좋아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다른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공연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고민들, 관심사도 계속 변해요. 그리고 내가 그 관심사, 이 경험들을 통해서 결론 내린 어떤 아까 생각의 전제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제를 이게 꼭 옳다고 믿었다가 한 3년 뒤면 또 아니라고 믿었다가 이래요. 그죠?
계속 변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생산해내죠.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될지는 개념 환경,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이 결정하지만 옳다, 그르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컨텐츠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사는 곳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집합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계속 변해가는 과정들을 한번 이렇게 규정을 트랙을 나눠놓고 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결국 관계의 문제다라는 식스트랙 라이프 로그에 대한 규정을 해요. 그리고 계속 또 낙서를 해요. 옆으로 했는데 낙서를 계속 하는데 제 머릿속에서 제가 이제 낙서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드로잉 하시는 것처럼 추상적인 거를 저는 개념들이 정리될 때 그림으로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이걸 또 상품으로 만들어요. 2,000원 받고 팔아요. 이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요. 저의 소소한 즐거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계속 개념적인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거죠. 나라는 건 생각, 감정, 오감 그리고 이 맥락 안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구동하는 걸까? 그리고 그 레이어들을 나는 어떻게 인지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낙서와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다가 계속 그려요. 그리고 이런 도구를 만들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내일이라고 하는 거를 소개도 드리고 이 내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과정이 있어요. 저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이유가 있는 일들을 내일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에 대한 이유가 본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다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퍼센트로 이유가 있으신지 100% 나에게 관련된 건지 아니면 세상 모든 일이 뭐 어느 정도는 나에게 돈으로 말고 돈으로도 있겠지만 의미적으로 어느 정도 프로포션으로 내가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순수하게 어쨌든 제가 책도 보고 뭐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이 삶이라는 거의 목적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에 대한 속 시원한 솔루션 혹은 뭔가 대답을 잘 못 얻었나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파장을 만들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저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만들고 보자. 내가 답답하니까 이 답답함에 대한 상징적인 그림. 여러분들 이럴 때 혹시 없으세요? 살다가 정말 이렇게 사방을 둘러봐도 똑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상징적인 저는 사진으로 이걸 쓰는데 이정표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뭐 똑같은 것 같고 어떡하지? 가도 끝이 없을 것 같고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GPS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내가 있는 관점의 높이에서 보면 끝도 없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관점을 한 차원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삶의 문제를 그런 위치에서 볼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찾아보니까 조망 효과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망 효과는 여러분들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면 삶의 관점이 확 전환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대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 보진 못했으나 내가 지구 밖엔 못 나가봐도 내 삶의 밖을 볼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한번 그래봐요. 머릿속으로 내 삶을 생각할 때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삶 안에 있는가, 혹은 선 시작점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라는 스토리에 딱 이렇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 삶이라는 거를 어떤 영화 필름처럼 보게 되시는 건가? 영화관 안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움직이는 어떤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 가지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제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조금은 이게 태어난 지구에 도착한 시점을 쓰고 6개 트랙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서브 트랙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내 이름을 쓰긴 하지만 여러분의 기억들을 막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막 넣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요. 지금 현재 내가 있으면 미래에도 이제 펼쳐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특정한 기억들에서 나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
이 기억, 이 기억, 이 기억, 이 기억으로 나를 스토리를 막 만들어서 설명해요. 현재의 나를.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요. 하지만 여기 이 기억 어디에도 이 스토리를 만들 때 내가 등장해요. 굉장히 재밌는 건 그럼 그 얘기는 이제 워크숍 때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를. 근데 이 기억들은 그냥 기억들일 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아니라고 믿는 어떤 상태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예요. 그것을 다 적어놓고 여기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 붙어서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보면 차원적으로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어떤 하나의 선을 이렇게 펼쳐놨어요. 시간축하고 이렇게 그 길을 확대해 놓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치는 이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을. 혹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인지하는 분이 계시면 뭐 이 툴킷은 필요가 없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툴킷이 좀 쓸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만든 거예요. 네, 그냥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니?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좀 리서치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나? 근데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만들지 뭐 이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한번 써보실 분, 돈 내고 써봐 주실 분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곧 70 정도 되시는 분이셨는데 스스로 이렇게 막 다 적으시고 이 연관성, 기억의 연관성들을 스스로 이렇게 이제 체크 하시면서 자신의 기억들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 선택을 한 이유가 이분은 한 10살 이전의 기억에서 찾아냈었고 그거를 그때까지 모르셨대요. 어머니가 좋아했던 어떤 칭찬 한마디 혹은 그 기억이 이제 여기 적혀 있는데 이 뒤에 자기가 영어 공부 혹은 유학을 가게 되는 선택을 하는 계기가 굉장히 사소하게도 칭찬 한마디 때문이었다는 걸 그때 스토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해요. GPT 시대니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GPT가 어떤 거냐 하면 제너레이티브 다 아시죠?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라는 건 제가 아까 제가 이전에 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들 하셨는데 휴먼 라이프 폼이라는 거에서 미트릭스 폼으로 바꾼 거예요. 그 미트릭스 폼에서 여러분들은 스토리 폼으로 또 바꿔요. 근데 이걸 계속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뉴런들이 트랜스폼 하는 작업을 하는데 어떤 기억들을 놓고 내 기억들을 막 이렇게 적어놓고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아닌 것처럼 이라고 하면 다양한 여러분 캐릭터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모습의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규정된 게 아니라 머티리얼만 드렸기 때문에 폼을 트랜스폼 하는 게 굉장히 유연해져요.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워크샵을 만든 거예요. 그냥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뭐 4주차, 8주차 이렇게 제가 이제 막 만들어요. 아무도 안 만드니까.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내일이 됐어요. 내일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 인생에. 그리고 저는 기존에 하던 일들, 컨설팅도 굉장히 좋아하고 공간에서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문화공간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이 일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 가장 높은 비중으로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일이에요. 일단 나는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 질문을 한 게 한 40, 이러면 나이가 너무 노출되나? 40은 아니고 하여튼 40년 전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질문이 40년이 지나서는 제가 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변화 안에서 우리는 뭐 어떤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일단 기쁘죠. 이게 뭐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찰 문화공간이라는 컨셉을 만들어요. 우리 제가 이제 공간을 뭐 어쨌든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런 키트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걸 성찰, 조망하고 내 삶을 이렇게 한 차원 높은 관점으로 보는 이 성찰의 과정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지구상에 뭐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요. 계속 그냥 생각나면 저기 수첩도 만들고 뭐 책도 만들고 웹도 만들고 막 그래요. 이런 키트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아까 다이어그램들을 키트로 만들고 그 아까 미트릭스를 이렇게 분절시키는 거죠. 내일 워크샵 들으실 분들은 아마 다 해보시게 될 텐데 한 줄도 있고 그거를 정리하기 위한 여러 키트들을 계속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될 때쯤 질문들이 당연히 이런 게 등장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나와 이 세계의 관계는 뭔가? 우리의 관계는 뭘까 도대체? 그죠? 세계관과 인생관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요. 똑같은 구조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잘라요. 2개, 4개, 6개 단위로 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디자인적으로 사이즈가 한 이 정도보다 좀 작으니까 6명 정도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명짜리를 2, 4, 6을 만들어요. 그래서 커플이나 친구나 부부라면 2명이 한꺼번에 기억을 교류하는 거예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때 태어났고 나는 이때 어느 동네에서 놀았는데 나는 20대 때 그 동네에서 잘 놀았어. 뭐 이런 게 이제 막 서로 연결거리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거리도 생기고. 그래서 이 6명이 한꺼번에 하면 이런 그림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2시간, 3시간 저랑 하면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는 이랬니?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찌 보면 세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어머니의 20대가 내 20대랑 어떤 개념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라는 게, 나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서 완전히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질문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키트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막 지금도 시작해봤어요. 그래도 효과가 좋아요. 아주. 그리고 막 점점 사람들을 많이 하죠. 6명 단위로 막 저희가 100명 넘게 막 하고 그래요. 100명, 200명 단위로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우리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서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이 하면 좋겠어요. 이런 또 황당한 생각을 계속 하죠,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언어를 섞어서 하면 되게 재밌겠다. 막 웹을 제가 막 디자인을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이제 일을 많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시킬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면 돼요. 하고 또 친구한테 도와달래서 코딩은 좀 이건 좀 어려우니까 네가 좀 해줘.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계속 외연 나와 이제 세계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해서 얘기가 끝나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낙서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하죠. 내부에서는 어떤 내 안의 내부라는 거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정확히 작동을 하는 걸까? 뭐 수많은 뇌가 심리학 책들도 있지만 제 스스로 이것을 한번 질문하고 규정해보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책들도 있지만 뭐 제 언어로 한번 규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이어그램이 나오면 책이 한 권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욕망 질문이 나온 거죠. 이 욕망이라는 거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꺼내실 수 있는 어떤 트랙의 구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안을 채워가시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만들어요. 프로그램도 만들어요. 클래스도 만들어요. 네, 전시도 해요.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작년부터는 인생 문제를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해봐야지. 뭐 이래서 이제 인생 문제 연구소 연구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세 개 분야로 나를 연구하고 인생의 어떤 이슈들이라는 게 어떤 솔루션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우리 어떻게 나뿐만 아니라 삶이라는 건 미래가 아니라 인류의 삶에 어떤 미래라는 게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연구하는 1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이건 아시겠죠? 왜 일을 할까요? 자,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삶 집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한 채 집이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최근에 제가 이런 걸 하는 이유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걸 하나 제가 막 그려요. 막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매트릭스가 여기 들어갔어요. 기억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에게는 기억이라는 게 중추적으로 있고 밑에는 욕망이 있어요. 지하층. 그리고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자아관과 뭐 사실 세 개인데 기둥과 대들보는 개념들이에요. 자아관, 세계관, 인생관이라는 이 거대한 기둥과 대들보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끊임없이 센싱하고 해석하고 출력해내요. 그걸 지붕에서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책은 내년쯤에 바라건대 나오기를 바래요. 저한테 이유가 있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그릴 수 있게 되고 책으로 쓸 수 있게 되고 제가 그것을 조금 뭐 이게 정답 찾기 놀이는 아니잖아요. 스스로 개념을 정하고 그 맥락 안에서 제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내 일이라는 것은 이런 만족감을 스스로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색깔도 찢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세요? 책 표지라면? 표. 네, 뭐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건가요? 엔드오예요. 내가 사라지거나 뭐 똑같은 얘기인데 삶이라는 게 사라질 수 있죠. 나는 안 죽었는데 몸은 안 죽었는데 삶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니면 뭐 이유가 사라지면 되겠죠. 이유가 사라져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성공을 할 거다라는 생각 사실 따위 기대는 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새로운 거를 만들고 내가 이유가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만 먹고 사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망해도 저는 할 건데요.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태도, 저의 태도는 이런 거예요. 망하면 제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좀 이상한가요? 제가 망하면 뭐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제가 이제 뭐 길거리에 나앉거나 얻어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을 더 이상 제가 이렇게 기준치를 확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사실 시간을 좀 많이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비로소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내가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필요한 게 노트북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친구들한테 2명에게 얘기를 해놨어요. 내가 혹시 노숙을 하거나 말해서 뭐 어떻게 되면 노트북을 사줄 친구가 2명이 확보돼 있어요. 2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툴킷 뭐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로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저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홈페이지를 만들고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이상한가요? 이유가 잘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끝냈죠? 성공적으로. 그래도 좀 오버했는데 저는 그냥 삶에 대해서 나의 삶, 나라는 거의 구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를 그냥 고민하는 것이 일이 됐어요. 제가 답이 없어요. 답은 없지만 어떤 구조를 정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는 아마 자기 일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라는 삶을 어떻게 내가 사는 삶을 어떻게 살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결정을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의 맥락 안에서 그냥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 질문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퀘스트하는 거예요. 나를 지속적으로 퀘스트하는 거 아닐까? 그 작업을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이 일이 돼서 살아가는 제 이야기를 조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 내 일을 한다는 것, 내가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